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릴리입니다. 오늘 상한가릴리에서 준비한 주제는 나트륨 이온 배터리는 그냥 딱 한 종목만 보세요. 세계 1위 됩니다라는 주제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최근 중국이 나트륨 이온 배터리 상용화를 선언하면서 우리나라 국내 배터리 3사 기업들도 본격적인 투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서 준비된 기업이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독보적인 준비된 기술력을 가지고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해당 기업, 앞으로 매출과 영업이익 성장이 예상이 됩니다. 어떤 기업인지, 그리고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나트륨 이온 배터리에 대한 총정리 영상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잘 시청하시면서 어떤 종목인지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2차전지도 물론 좋지만 이 AI 반도체 관련된 섹터도 움직임이 좀 심상치 않습니다. 유리기판 액침 냉각 자료집을 또 준비해 봤습니다. 간단한 설명부터 시작해서 관련된 종목들 보기 좋게 정리해 놨는데요. 해당 자료집은 영상 마지막에 우리 구독자분들 9만 명의 구독자분들께서 무료로 받아갈 수 있게끔 여러분들께 전달해 놨으니까요. 아직까지 여러분들께서 구독 버튼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누르시고 해당 자료집 많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간단한 설명 마치도록 하겠고요. 본격적인 오늘의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을 세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새롭게 등장하는 나트륨 이온 배터리 도대체 무엇인지 정확히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기술력이 들어가고 기존의 배터리와 뭐가 다른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 필요 있어요. 그래야지 무엇이 핵심 소재가 될 것이고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어떤 기업이 주목을 받을지 알아야 되기 때문이죠. 최근에 이 나트륨 이온 배터리는 한국의 배터리 3사도 도전하고 있고 지금 이제 국내 유일 지금 이제 주목받는 딱 한 기업이 있습니다. 어떤 기업인지 설명 시작해 보도록 할 테니까 집중해서 잘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나트륨 이온 배터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짧게 핵심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나트륨 이온 배터리는 최근에 CATL이 올해 하반기부터 나트륨 이온 배터리 낙스트라라는 브랜드죠. 낙스트라라는 이제 배터리를 양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나트륨 이온 배터리는 리튬 대신에 저렴하고 흔한 나트륨을 양극재죠. 리튬이 양극재에 사용되는 소재죠. 나트륨도 요것도 양극재에 사용되는 겁니다. 배터리는 보통 양극재가 있고요. 어, 음극재가 있는데요. 그들 중에서 양극재를 바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양극재가 비싸거든요. 한 배터리의 지금 40%의 비용이 양극재에서 나오기 때문에 요 비용을 줄이려고 지금 이제 리튬 대신에 나트륨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CATL은 6월부터 중장비 차량용, 12월부터 전기차 하이브리드용 배터리를 양산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그냥 이런 것들을 기술을 개발했어요랑 이 지금부터 양산을 시작할게요는 굉장히 크게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양산을 준비하는 만큼 본격적인 관련된 기업들의 매출 성장이 기대가 됩니다. 뭐 잘하면 직접 우리나라의 이제 배터리 소재 기업이 CATL한테도 직접적으로 납품에 대한 가능성도 존재하니까요.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부분이 될 수 있겠죠. 이건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가고요. 뭐 마저 설명드리면 나트륨은 리튬보다 가격이 약 50분의 1로 나트륨이 뭐 되게 뭐 어려운 단어 같지만 소금인 거 다들 아시죠? 그죠? 생긴 거에 비해서 굉장히 흔합니다. 지금 이제 50분의 1로 생산 단가를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양극재 비용의 앞서가 몇 퍼센트라고 했죠? 배터리의 40%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 비용을 낮추기에는 너무나도 적합한 소재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리튬보다는 반응성이 낮아서 안전성이 높다고 합니다. 네, 뭐 요즘에 뭐 배터리 불나는 게 문제잖아요. 중국에서도 언론이 통제를 해서 잘 뭐 뉴스화 기사화되지는 않는데 뭐 우리나 한국 언론 통제한다기보다는 뭐 중국 내 언론을 통제해서 어, 그런데 이제 저온에서 이런 문제들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만한 배터리고 저온에서도 성능 유지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1세대는 에너지 밀도와 수명이 부족했지만 2세대는 킬로그램당 지금 현재 175 와트시로 LFP 배터리 수준까지 개선되었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이죠.
CATL은 나트륨이온 배터리가 리튬 인산철 LFP 배터리죠. LFP 배터리 지금 현재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섹터죠. 저렴한 배터리를 전기차를 만들 수 있는 핵심입니다. LFP 배터리의 절반까지 대체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확실히 이제 가장 저렴이 버전들은 아마 이 리튬 지금 이제 나트륨 리온 배터리가 차지하고 그것보다 조금 지금 조금 중위권 적절한 가격대에서는 LFP가 하고 그 고가는 이제 지금 이제 삼원계 배터리가 하는 이런 구조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한국의 배터리 업계는 아직까지 나트륨 이온 배터리 개발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아직까지는 적극적으로 도입을 안 했는데 중국은 적극적으로 도입을 준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이시죠? 좀 기술 개발이 좀 대단하긴 한 것 같습니다. 물론 기존에 안 되는 걸 애초에 이제 성능을 강제로 끌어올렸기 때문에 중국산 배터리는 사실 안정성이 높을진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의문이 있습니다. 의문이 존재하긴 하지만 그래도 상용화를 시킨다라는 것 자체는 너무나도 대단한 이슈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잘 지켜볼 필요가 있죠. 자, 그러면 한국의 배터리, 나트륨이온 배터리 기술 개발이 잘 되고 있을까? 잘 되고 있긴 합니다. 이미 옛날부터 준비를 해왔는데 본격적인 양산이 진행되지는 않아가지고 이제 직접 돈이 되지 않았을 뿐 계속해서 기술 개발을 해왔습니다. 최근 LG에너지솔루션, 삼성에스다이, SK온 등 배터리 3사가 LFP 배터리 양산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최근에 나트륨 이온 배터리까지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돌고 있습니다. 한국은 나트륨 이온 배터리 기술에서 중국보다는 늦었지만 대학 연구기관 기업들이 꾸준히 개발해온 덕분에 패스트 팔로우로서 가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에너지, 지금 이제 11 등은 지금 수년 전부터 기술 개발에 착수해서 양산을 준비 중이며 그래서 제가 직전 영상에 에코프로를 말씀드렸죠. 에너지 11은 국내 최초로 올해 하반기 양산을 계획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양산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국이 늦은 건 아닐까? 이런 걱정이 되죠. 분명히 양산 시기는 지금 이제 한국은 연구개발에서 준비하는 양산을 준비하는 단계고 중국은 양산을 시작했으니까 이거 너무 늦은 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실제 이미 중국 시장 자체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중국에서 자체적으로 경쟁하는 건 어렵겠지만 우리는 미국 시장이 존재하기 때문에 절대 늦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려요. 미국 하원이 해외 적대국 배터리 의존도 감소법을 통과시켜 국토안보부에 자금이 쓰이는 프로젝트에 중국산 배터리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법안은 CATL, BYD 등 중국 배터리 대표 기업 6곳을 명시하며 2028년부터 적용됩니다. 이는 기존 45%의 지금 비관세 장벽을 강화하는 조치로 중국 배터리 업체들의 우회 생산 전략도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법안들이 방향성의 법안들, 중국산 배터리 쓰지 않는 법안들이 연속되고 있고요. 만약에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비싼 관세를 통과해야지만이 배터리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책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권에서 이제 관세 협상을 일부 하긴 하겠지만 특히나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미 미국 본토 안에 한국의 배터리 공장들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그래서 굳이 대체할 수 있을 만한 방법이 존재해서 조금 뭐 빠르진 않겠지만 조금씩 타이밍이 뭐 엄청 주도적으로 이루어지진 않겠지만 충분히 대체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만들어져 있어서 굳이 규제를 안 하는 이유가 없어요. 규제를 할 것 같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 좀 드려요. 이런 법안들이나 내용들이 비슷한 법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늦은 게 아니다라고 좀 설명을 해드립니다. 이해되셨죠? 특히나 여기 내용에서 보시면 이제 CATL하고 BYD 등 중국 배터리 대표 기업들에 대해서 이제 규제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굉장히 핫한 ESS 저장장치 시장에서 중국산 배터리 비중의 굉장히 높은 측면을 생각해 봤을 때 해당 부분을 한국의 배터리 3사가 현재 공백을 메꾸지 않을까라는 예측이 계속되고 있죠. 지금 앞서 보셨던 지금 나트륨 이온 배터리도 뭐 처음에는 뭐 굉장히 저가형 배터리이기 때문에 저가형 배터리는 보통 ESS용으로 먼저 많이 사용됩니다. 자동차용도 자동차용이지만 ESS용으로 많이 사용돼서 ESS용으로 더욱더 많이 주목받으면서 이쪽으로 우리나라 배터리 3사도 준비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미 한국 기업들이 LFP 배터리 양산 또는 생산을 준비 중이고 법안 확대가 되고 분위기가 나오면 나트륨 이온 배터리 또한 한국 기업이 ESS용 배터리 특히나 한국 기업이 대체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의문이 든 게 좀 하나 있어요.
연구 개발을 해왔고 양산을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 정말 가능은 할까? 뭐 그러니까 마음을 먹으면 가능은 한 거야? 의문이 좀 들죠. 저도 의문이 계속 들더라고요. 한다 한다 하는데 구체적으로 뭐 나와 있는 내용이 없어요. 제가 기사 내용들, 홈페이지 내용들, 뭐 지금 현재 뭐 사업 보고서 내용들 싹 다 뒤져봤는데 나트륨 이온 배터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이런 게 언급된 게 없더라고요. 그럼 가능할까에 대해서 봤더니 구조상 가능한 구조긴 합니다. 나트륨 이온 배터리는 한국이 잘하는 삼원계 배터리를 만들 때와 동일한 층산 구조를 현재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층산 구조가 뭐냐면 양극재들의 구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층산 구조, 스피넬 구조, 그리고 올리빈 구조가 있습니다. 이들 중에서 삼원계 배터리가 층산 구조를 좀 사용하거든요. 이게 에너지 용량을 좀 많이 높일 수 있을 만한 구조입니다. 이제 LFP 같은 경우에는 올리빈 구조이고요. 이미 이제 그 나트륨 이온 배터리도 이 층상 구조를 사용하는 구조라서 사실 뭐 물론 뭐 에너지 애초에 양극재 자체 물질 자체가 변하기 때문에 실험은 해봐야겠지만 이미 어느 정도 해본 지금 이제 방식을 사용해서 하는 거니까 어느 정도 시간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예 애초에 맘만 먹으면 좀 어느 정도 준비가 가능한 그 지금 이제 배터리 방식이다라는 것 정도 인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문제가 하나 있다면 음극재인 흑연 원래 기존에 흑연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뭐 흑연하고 실리콘하고 섞여서 많이 사용하죠. 이런 것들이 나트륨 이온을 저장하지 못합니다. 지금 양극재로 뭐가 사용됩니까? 기존에 리튬이라든가 리튬을 보통 사용하면 보통 흑연이라든가 흑연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흑연 실리콘을 섞은 걸로 해서 에너지가 왔다 갔다 하는데요. 충방전이 이루어지는데 나트륨 이온은 지금 나트륨 이온 같은 경우가 왔다 갔다 하면서 충방전이 이루어지는 건데요. 이게 그 흑연하고 실리콘이 이걸 담지 못합니다. 애초에 특성 자체가 달라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음극재 도입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새로운 음극재를 뭐라 그러냐면 하드 카본 음극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드 카본 음극재를 이용해서 저장하는 방식을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벌써 감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죠? 오늘 공개해드릴 기업은 이 하드 카본 음극재를 만드는 기업이에요. 근데 도대체 하드 카본 음극재가 뭐냐라고 하면 탄화 과정 중에서 흑연층이 적층이 잘 형성되지 않는다. 기존의 흑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판이 딱 매끈하게 지금 이제 촉촉촉촉 쌓이면 흑연이고요. 이게 불규칙하게 얽히고 설키면 이게 하드 카본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좀 자가 좀 잘리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를 유지하는 게 소프트 카본이고요. 하드 카본이 가장 엉망인 상태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서로 엉켜서 무질서하게 배열되어 흑연처럼 고온에서 열 처리해도 흑연화되지 않습니다. 비정질 탄소 물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요런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카드 카본은 이제 어떤 특징을 좀 가지고 있느냐? 흑연하고 좀 비교해 봤습니다. 이걸 비교해 보면요. 흑연은 정렬된 육각형층인데 하드 카본은 무절제한 덩어리다. 제조 방식은 천연 채굴, 인조 흑연을 만들 수 있고 하드 카본은 화학적 합성, 고온의 열 처리, 화학적으로 그리고 고온을 좀 가하면서 앞서 보셨던 이런 이 무질서한 걸 일부러 만들어내는 거예요. 딱 깨트려 놓은 다음에 지금 이제 화학적으로 그리고 열적으로 처리를 해가지고 이 상태로 얽히고 설키게 이제 지금 이제 덩어리를 만든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 같은 경우는 당연히 흑연이 싸고요. 자연에서 구할 수 있는 그대로 사용하면 되니까. 하드카본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높습니다. 현재는 한 두세 배 정도라고 이야기 나오는데 뭐 요건 뭐 정확한 수치는 아니니까 참고만 하세요. 난이도 같은 경우에는 흑연은 이미 어느 정도 완성된 안정적인 기술이고 하드카본은 이제 시작된 기공제한이 고급 기술이 필요한 앞서 보셨던 화학적 합성하고 고온 열처리해야 돼서 비교적으로 난이도는 기존 흑연에 비해서는 좀 높은 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좀 의문이 또 드는 게 있더라고요. 이거 하드카본 비싼다고 하면 결국엔 우리가 나트륨 이온 배터리 사용하는 게 뭡니까? 배터리가 비싸가지고 싸게 쓰려고 싼 배터리 만들려고 지금 나트륨 이온 배터리 쓰는 건데 하드카본이 이거 비싸면 문제되는 거 아니야?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사해본 결과는 하드카본이 비싸봤자입니다. 예, 결국 양극재를 뛰어넘을 수 없어요. 양극재가 워낙에 비싸가지고 현재 하드카본이 이제 사용된 이게 이제 비교적 다른 것들에 비해서 조금 가격대가 있다. 기존 흑연에 비해서는 있다라고 하더라도 양극재에 비해서는 워낙에 저렴한 편이니까
근데 걱정할 만한 정도의 가격대가 아니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하드카본을 만드는 기업들, 이제 곧 우리나라 배터리 3사도 ESS용으로 연구개발 들어가고 상용화를 준비할 것이기 때문에 준비해 봐야겠죠. 어떤 기업이 가장 대표적이냐라고 하면 국내에서 이 기업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애경케미칼입니다. 애경케미칼은 국내에서 하드카본 유일 생산 기업입니다. 2008년 방수제 실험 중 발견한 하드카본을 나트륨 이온 배터리용 음극재로 계속해서 개발을 해왔었습니다. 나트륨은 리튬보다 입자가 커서 격자 간 간격이 넓은 하드카본 음극재가 필수적입니다. 뭐 앞서 말씀드렸던 입자를 이제 실리콘하고 이제 크견이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담기 위해서는 실리콘 하드카본 음극재가 필수적이다. 애경은 2012년도부터 하드카본 상용을 추진해왔고 현재는 바이오 매스 기반의 지금 이제 AHC 다시 31 버전을 개발했습니다. 뭐 되게 어려운 것처럼 하는데 바이오 매스가 뭐냐면 자연물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이게 결국에는 이제 자연물에서 얻을 수 있는 탄소를 얻을 수 있을 만한 이런 재료들을 사용해서 버전을 현재 개발했습니다. 이 제품의 당전 용량은 대략적으로 효율 90% 이상을 기록하면서 이 원가는 초기 대비 80% 절감이 됐습니다. 뭐 새로운 방식도 사용하고 지금 이제 발전 용량도 좀 늘려놓고 효율도 증가시키면서 자연스럽게 개선을 시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현재 작년이죠. 2024년 11월부터 성능이 개선된 AHC-3 버전 2 양산을 시작할 예정이며 방전 용량은 지금 이제 직전보다 개선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효율은 92%를 목표로 합니다. 버전 2는 결정 구조가 구형에 가까워서 코팅성과 성능 균일성이 뛰어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새로운 바이오매스 원료로 원가도 절감이 됐습니다. 애경은 2027년 지금 현재 SIB 기반의 ESS 시장 개발을 예상하며 이에 맞춰 증설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나트륨 이온 배터리 시장이 개화하기 시작하면 주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배터리 사업을 미래 주력으로 육성 중인 애경은 정부의 소재 산업 지원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로 했다라는 뭐 기사 내용이 나오네요. 네, 뭐 그림으로 좀 보여드리면요. 애경케미칼의 현재 결정 구조입니다. 동글동글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실제 동글동글하게 코팅이 좀 잘 돼 있죠. 경쟁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찢어져 있는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 동글동글한 구조가 이제 변수가 많이 없기 때문에 동글동글한 구조를 보통 산업계 배터리 업계에서는 훨씬 더 좋아하고 안정성이 실제 뛰어납니다. 그래서 애경케미칼의 기술력이 어느 정도 과거부터 이미 옛날부터 준비되었던 기술력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숙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애경케미칼 ESS 시장에 특히나 진출해서 지금 성능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애경케미칼은 국내 최초로 2000년 하드카본을 개발한 뒤 요즘에 SIB용 고성능 하드카본 연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SIB는 나트륨을 사용해서 원가가 낮고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나트륨 이온 배터리죠. 에너지 저장 장치로 용도로 공간 제약이 적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애경은 국책과제 참여와 함께 하드카본 프로젝트를 대표이사의 직속 조직으로 개편해서 시장 공략을 가속화 중입니다. 회사는 글로벌 ESS 확대 추세에 맞춰서 SIB 지면제 금극재 시장 선점을 목표로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애경케미칼이 원래 주가가 굉장히 좀 불편한 최근 들어서 2024년 작년에 건설업계가 그렇게 좋지 않으면서 좀 어느 정도 좀 매출은 조금 줄었는데 영업이익이 많이 줄었거든요. 뭐 물론 연구개발 비용도 많이 나가는 감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좀 많이 줄어들면서 주가가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떨어진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성장 동력을 통해서 영업이익을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이슈가 나오게 되면 다시 주가 회복을 좀 시작하면서 움직일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 리포트 내용이 다양하게 잘 나온 게 없어가지고 제가 직접 사업 보고서 내용이 들어와서 2024년도 작년도에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해서 어디서 돈을 버는지 간단하게 좀 가져와 봤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소제, PA, 윤활유 등 시트, 도료, 바닥재 등 지금 현재 요런 쪽에서 이제 47.6%의 현재 매출을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도로, 인프라 형성에 이제 많이 사용되는 재료들이죠. 복합 소재, 코팅용 수지, PU, 그 건축 산업, 자동차, 목공, 섬유, 플라스틱, 금속 등 뭐 다양한 곳에 사용되는 이제 합성 수지들을 좀 생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특히나 근데 건축이라든가 뭐 산업재 등이 이제 그렇게 분위기가 좋진 않아 가지고 해당 매출이 그렇게 좋게 이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생활화학 부분 사업도 보시면 계면 활성제, 무기 소재 등을 좀 생산한다. 그리고 맨 밑에 새롭게 시작한 사업인데요. 바이오 디젤하고 바이오 중유, 지금 이제 애초에 친환경 사업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하드 카본 등이 현재 16%의 매출 비중을 좀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매출 비중의 지금 성장률을 좀 보시면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단히 좀 보시면 지금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가소제 사업 부분, 기존에 가장 많은 매출을 사용했던 부분이 크게 줄어들지도 크게 늘어나지 않고 적절한 수치를 현재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합성 수지 사업 부분이 조금 매출이 줄어드는 모습이죠. 그죠? 즉 이것도 뭐 엄청 크게 뭐 급락하고 폭락하고 그런 건 아닌데 조금 줄어드는 분위기. 그리고 뭐 생활화학 사업 부분은 긍정적으로 흘러가는 분위기. 그리고 바이오 에너지 사업 부분이 원래는 이제 현재 이제 바이오 디젤이랑 바이오 중요 요런 부분들이 주목을 받다가 좀 힘이 없어지면서 최근에 판매량이 좀 줄어들면서 좀 줄어들고 있는 추세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이게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높죠. 이 하드 카본이 다시 한번 떠오르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면서 이 매출을 다시 한번 바이오 산업분의 매출을 끌어올릴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아까 앞서서도 에코프로가 이번 연도에 본격적으로 한국의 에코프로가 이제 에너지 11 등하고 함께 기술 개발에 착수해서 양산을 준비 중이다라고 해서 국내 최초로 올해 하반기 양산을 계획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이번 연도에 애경케미칼의 제품이 납품될 가능성이 좀 매우 높지 않을까. 왜 한국에서 하는 기업이 이 기업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걸 한국 걸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미국에 수출해야 되거든요. 어차피 한국은 중국에 납품하고 중국의 경쟁사가 아닙니다. 여기 한국에 지금 한국에서 만들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구조를 띠는 것이 여기 가장 현실적인 전략이라서 이런 전략이 지금 진행된다고 하면 한국 걸 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애경케미칼이 함께 양산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양산 기대감에 좀 매출 성장에 좀 가능성이 있는 기업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런 기업들 위주로 지켜보시면 긍정적인 결과를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최근에 좀 많이 상승했다. 너무 많이 상승한 거 아니야 생각하실 분들이 있는데요. 아직 뭐 전 덜 상승했다고 봅니다. 지금부터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에 영업이익에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움직임이 나올 만한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니까 조금 더 난 안정적으로 신기술에 좀 투자하고 싶다. 나는 나트륨 이온 배터리에 딱 하나만 골라서 투자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국내 유일 지금 현재 하드카본을 만드는 애경케미칼 자, 집중해서 보시면 좋은 수익도 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으니까요. 꼭 관심 종목에 함께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 같은 경우에는 뭐 단순하게 뭐 종목뿐만 아니라 이 나트륨 이온이 무엇인지, 나트륨 이온 배터리에서 핵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말 간단하게 핵심만 좀 배워봤습니다. 앞으로 이런 새로운 내용들도 있을 때마다 자세하게 분석과 함께 관련된 종목 정리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잘 시청해 주시면서 관심 종목들 많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난 단기적으로 좀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유리기판, 액침냉각 관련된 기업들도 워낙 매력적입니다. 제가 자료집 만들어 놨으니까 꼭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어디서 받아갈 수 있느냐? 바로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라는 100% 무료 어플리케이션에서 얻어갈 수 있습니다. 해당 무료 어플리케이션에서는 크게 지금 현재 한 네 가지 정도, 네 가지 정도의 혜택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두 배 급등 자료집, 두 배 급등 자료집. 앞서 말씀드렸던 왼쪽에 있는 이런 자료집들 우리 구독자분들께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매일 급등 추천주. 뭐 승률 같은 경우는 80% 뭐 시장에 따라 좀 다릅니다. 약 80%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지금 이제 승률을 보이는 단기적으로 욕심만 부리지 않으면 괜찮은 승률을 보이는 종목들 차트 보고 드리고 있고요. 이건 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에 아침 주요 뉴스 플러스 관련주 정리해서 또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매일 8시 한 30분, 40분쯤 좀 드리고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도 매일 급등천주 매일 아침입니다. 아침 매일 보시면 좋아요. 그리고 그 다음 장이 끝나고 테마주 정리 자료. 장마감 이후 오늘 시장 테마주 정리 자료라고 해서 이것도 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오늘 가장 강력했었던 테마를 정리해서 드리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테마가 뭐 등장하거나 그러면 미리미리 정리해서 올려드리겠죠. 이슈와 함께 관련 종목들 싹 다 정리해드리니까 아 내가 무슨 테마가 궁금해라고 하면 해당 게시글 게시판 들어가셔서 검색하시면 웬만하면 다 나옵니다. 이런 어플리케이션의 시장에 대한 정보들 흐름들을 다 얻어갈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마련했는데 해당 무료 어플리케이션 100포인트 무료고요. 심지어 핸드폰 번호 없이도 가능합니다.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여러분들 다른 유튜브 영상 보시면 막 유튜브 뭐 여기로 문자 종목 받으면 문자 보내세요. 여기를 뭐 받으려면은 뭐 설문조사 하세요 하면서 핸드폰 번호 얻어갔다가 핸드폰 번호 거기 입력하는 순간 여러분 개인정보 다 털려가지고 그 여기저기 스팸 문자 스팸 전화 겁나 받으신 적 많으시죠? 고생한 적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저희는 없도록 다른 곳에서 이미 이제 문제가 생겼을 텐데 저희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이걸 뭐 어차피 저희는 뭐 이럴 그럴 필요도 없기 때문에 다 빼버렸습니다. 가장 안전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게 여러분들께 만들어 놨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이용해 보시면 되고요. 굳이 개인 정보 넣는다고 하면 이메일 주소 정도가 뭐 여러분들 뭐 그 정도가 들어갈 때 이메일 주소도 이메일로 아무것도 안 보냅니다. 어떻게 보내는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뭐 비밀번호 까먹었을 때 비밀번호 찾기용으로 좀 사용되는 거지. 그 외에는 뭐 사용하지도 않고 뭐 저희가 어떻게 보내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냥 기본적인 최소한의 정보로도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놨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디서 받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시면 이재진의 상한가리라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은 이제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앱 스토어에서 정식 다운로드처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시면 제 무료 어플리케이션 나오고요. 설치 버튼 누르시면 설치가 완료가 됩니다. 설치 버튼 누르고 접속하시면 어떤 화면이 나오냐라고 하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릴리아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인데요. 해당 무료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급등천주, 장전시황, 급등포착 자료 등 이런 게시판을 통해서 모든 정보를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급등천주를 통해서 2배 급등 자료집 두천주 이렇게 드리고 있고요. 매일 아침 주요 뉴스를 통해서 장전시황, 관련주들 정리해드리고 있고요. 장마감 뉴스를 통해서 장마감 뉴스는 급등포착 자료를 통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급등천주에 들어가시면 매일매일 이렇게 추천주 보이시죠? 매일매일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런 추천주들은 평균적으로 시장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좋은 승률을 좀 기록하면서 좋은 공략을 통해서 수익을 볼 수 있게 사인을 좀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차류집 같은 경우에는 공직을 현재 네 번째 글 클릭해 보시면 2배 급등 자료집이라고 있거든요. 유리기판 액침 냉각 자료집, AI 로봇 2000시 자료집, AI 반도체 2배 챗봇 자료집 등 다양한 자료집 만들어 놨으니까 다운로드 다 무료입니다. 일단 받아두셨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사용하세요. 꺼내 쓰시면 됩니다. 이용하실 수 있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클릭하시면 다운로드가 됩니다. 올려놨고요. 그리고 장전시황, 장전시황 위에 상단 요 장전시황을 들어 클릭하시면 장시작 전시황 매일 아침에 주요 뉴스 오늘 아침 해외 증시 분위기 어땠는지 왜 그랬는지 그리고 전일자 우리나라 국내 시장의 상승 테마와 관련된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좀 급등했는지 대표적으로 그리고 오늘 아침에 주요 뉴스와 관련된 종목들은 어떤 종목이 있는지 싹 다 정리해놨습니다. 이걸 한번 읽고 가시면 적어도 뭐 종목을 다 아실 필요는 없지만 어떤 이슈가 있었고 전일자 오늘 아침에 어떤 뉴스가 있는지를 알고 시장을 좀 지켜보시면 훨씬 더 이해하시기 빠르실 겁니다. 시장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시장을 이어가실 수 있게 정리해놨으니까 꼭 확인하시고요. 급등포착 자료에서는 장이 끝나고 어떤 종목이 가장 강하게 급등했는지 이슈와 함께 관련된 종목들도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도 꾸준히 여러분께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모든 정보는 100% 무료로 다 내어드리고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오늘의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항상 우리 댓글을 통해서 응원해 주신 분들 혹은 어떤 의견을 제시해 주신 분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서 응원해 주신 분들은 특히나 쭉 하나씩 하나씩 천천히 다 읽어보고 하트 버튼도 다 눌러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다 하트 버튼도 눌러드릴 테니까 많은 응원 좀 부탁드립니다. 좋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고요. 전 다음 영상에도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